뉴스에서 가상화폐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건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세대는 더 그렇죠.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드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투기성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외 송금할 때나 물건 값을 결제할 때처럼 실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XRP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리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지금 조용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우리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한테 송금하려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불편한 말이에요. 또는 해외 직구할 때 환전 수수료며 뭐며 이것저것 붙어서 생각보다 훨씬 비싸게 나온 경험도 있으실 거고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XRP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XRP를 둘러싼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이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진행됐던 큰 소송이 있었어요. 리플이라는 회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법정 싸움을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XRP가 주식 같은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툰 겁니다. 만약 증권으로 분류되면 엄청나게 복잡한 규제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싸움이 리플 회사에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법원이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가게를 하나 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음식점인지 카페인지 분류가 안 돼서 몇 년 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있었다고 칩시다.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손님들도 불안해하고 투자도 못 받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드디어 정확한 분류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XRP가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실제로 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2025년 3분기에 리플 회사가 공식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27억 달러 규모의 결제 시스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래요. 27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 넘습니다. 이게 그냥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실제로 은행들이 참여하고 돈이 투입되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다고 칩시다.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돈을 달러로 바꾸고 그걸 여러 은행을 거쳐서 보내고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시간도 며칠씩 걸립니다. 그런데 XRP를 쓰면 이게 몇 초 만에 끝나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XRP를 중간 다리로 쓰는 겁니다. 한국 돈을 XRP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로 바꾸는 건데 이게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해요. 지금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크립토컨트라는 전문 분석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5년 2분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XRP 지갑 개수가 지난 1년 동안 45%나 늘었대요. 지갑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통장 같은 겁니다. XRP를 보관하는 통장이 45%나 늘었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쓰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은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큰 기관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투자회사 같은 곳들이 XRP를 자기네 자산으로 편입하기 시작했어요. 편입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잠깐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자산의 일부로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이거 오르나 저거 오르나 하면서 투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편입하는 겁니다. 기술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어렵지 않게 설명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예전에 XRP는 그냥 돈 보내는 기능만 있었어요. 어에서 B로 얼마를 보냈다, 이게 전부였죠.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하나는 자동시장 조성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AMM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일일이 가격을 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정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주식시장에서 호가창 보신 적 있으시죠?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만나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칩시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서류도 내고 심사도 받고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스마트 컨트랙트를 쓰면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돈이 지급됩니다. 비행기가 3시간 이상 지연되면 자동으로 보상금이 들어오고, 농작물 피해가 확인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나가고, 이런 식이죠.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처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면서 XRP는 단순한 송금 코인에서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대출도 할 수 있고 예금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진 거예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은행 같은 거죠. 이걸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디파이라고 합니다. 중앙에 있는 큰 은행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에서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유럽에 있는 한 결제 회사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XRP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회사 측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비용이 14%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만 봐도 이 회사를 통한 결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37%나 늘었대요. 비용은 줄고 이용자는 늘고 이게 바로 실사용의 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네요.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해보셨으면 코스피 인덱스 펀드 같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주식을 한꺼번에 담아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걸 거래소에 상장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한 게 ETF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상품이 가상화폐에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는 XRP를 사려면 복잡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하고 지갑도 만들고 보안도 신경쓰고 참 번거로웠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높았죠. 그런데 ETF가 생기면 증권 계좌로 주식 사듯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XRP ETF를 사는 겁니다. 훨씬 쉽고 안전하죠. 그런데 이 ETF 승인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2025년 11월 8일 자로 나온 뉴스를 보면 나스닥이 XRP 현물 ETF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10월 30일에는 미국의 큰 자산운 용사들이 신청서를 다 냈고 승인만 나면 2026년 초부터 실제로 거래가 시작될 거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비트코인 기억하시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가격이 석 달 만에 127%나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큰 기관들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XRP에서도 똑같은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 투자자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작년 말에 XRP를 0.45달러에 샀대요. 그때 주변에서는 다들 리플은 이제 끝났다, 소송도 계속되고 전망도 안 좋다, 이런 말들만 했답니다. 그분도 많이 고민하고 불안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남긴 글을 보니까 이제 기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그때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됐다고 참 다행이라고 쓰셨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니냐, 변수가 많지 않냐, 이런 걱정 당연히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투자라는 건 원래 위험이 따르는 법이에요. ETF 승인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규제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요. 다른 경쟁 코인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들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니 관심을 갖게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안전한 보관입니다. 지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해킹당하거나 분실하는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에서 몇 척 날렸다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대부분 보안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검증한 안전한 지갑을 고정 댓글이랑 제 프로필에 링크로 달아뒀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투자보다 보안이 먼저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XRP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불확실했던 부분이 해결됐고요. 실제로 전 세계 은행들과 결제 시스템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도 단순 송금에서 본격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TF 승인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금융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오히려 큰 변화가 준비된다고요. 다들 관심 없을 때, 뉴스에서 떠들썩하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기회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XR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큰 변화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뉴스에서 난리가 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계신 겁니다. 정보를 먼저 아는 것, 그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 그게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기도 하니까요. XRP가 성공하든 안 하든 이런 변화의 흐름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금융이 디지털화되고 국경이 없어지고 더 빠르고 저렴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나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자산 관리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